실제로 그게 필요한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습도 이렇게 좀 부족하고 결핍이 생긴다라는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책 읽을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라니까 네. 심각하네요, 선생님.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영 김성원 교수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교육 트렌드 중 하나가요. 바로 문해력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독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국어 점수를 잘 받는 문해력 이야기가 아니라 문해력을 높여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문해력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국어 교사이자 초3, 초5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요즘에 학부모님들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문해력인데요. 문해력이 최근 이렇게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해력이라는 건 제대로 읽고 생각할 줄 아는 힘. 인 건데요. 문해력이 잘 다져져 있어야 글을 읽고 우리가 입시를 치르거나 하는 그런 공부까지 다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필요한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문해력이 예전보다 좀 심각하게 떨어졌다. 라는 것을 제가 많이 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습도 이렇게 좀 부족하고 결핍이 생긴다라는 위기의식,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해력 저하의 어떤 사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긴 글을 못 읽어낸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교과서나 교재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담임으로서 학급 단톡방에 언제 무슨 일을 할 거야, 어떤 일정이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어려운 내용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하라고 하셨죠?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안 돼서 1, 2, 3 이렇게 개조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수업은 개조식이 안 되잖아요. 50분 내내 교사가 앞에서 쭉 설명을 하면 그것 자체가 한편의 긴 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처음에 그래도 내가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 하고 딱 집중해서 듣다가 한 10분도 안 돼서 눈빛이 흐려지는 게 느껴져요. 문해력의 어떤 차원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라니까 좀 네. 심각하네요, 선생님. 근데 문해력은 사실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지식을 저장하고 또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왜 아이들의 문해력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실까요? 너무 사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과 쇼츠라든지 릴스 같은 짧은 동영상에 굉장히 중독된 것, 이 두 가지로 원인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너무 일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꼭 사교육 학원을 돌리지 않고 그냥 엄마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문제풀이 위주를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어린 때부터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책 읽을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문해력은 긴 글의 흐름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출연을 하고 그 등장인물들이 펼쳐가는 서사가 존재하는데 그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뒤따르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문해력 위주로 나오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정도 압축된 거를 중심 내용, 뒷받침 내용 이런 거 찾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초등 저학년 때는 긴 호흡의 글을 읽으면서 앞부분의 내용도 내가 기억하고 뒷부분도 따라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자기가 예상하거나 추론했던 게 맞아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도 사실은 문해력인 거거든요. 그렇게 여유 있게 읽고 생각할 시간이 아이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릴스나 쇼츠. 이게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어른들도 릴스, 쇼츠를 많이 보면서도 뇌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어린이들은 사실 더 심각하잖아요. 짧은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10분짜리 영상도 견디지 못하고 너무 길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50분의 영상에 해당되는 수업 내용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긴 글, 수업 내용 모든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수업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문해력 문제도 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해력을 정말 키워줘야 하겠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 독서를 통해 문해력을 키우라고 해도요, 평범한 학부모님들은 그냥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면 그냥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친구랑 함께 읽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친구랑?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친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책 읽기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모으니까 저의 몸과 마음이 진짜 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이는 원래는 엄마가 하자고 하면 싫어했는데 친구랑 있으니까 반쯤은 놀이, 반쯤은 약간의 경쟁 심리 이런 것도 있으면서 같이 재미있게 책을 읽고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더 효과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와 친구들을 모아서 4년째 가정 독서 동아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요, 자기 아이만 가르치는 것도 힘이 벅찬데 여러 친구들까지 함께 가르친다는 거는 솔직히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교사라서 뭐 더 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도 가르친다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욕심이 생기고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뭐 엄마라고 하는 성인이 책의 해석을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고 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책을 매개로 여러 명이 모였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나누고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아이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매체는 뭘까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책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맥락이라든지 그들끼리도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맥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고 이해하면서 아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나 생각, 사고의 폭 또는 어떤 글을 읽고 추론하고 내용을 예측했다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가정 독서 동아리 이게 단순히 그 문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있겠네요. 이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이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아이들끼리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해요. 갈등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조율하는 연습도 되고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랑 생각이 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런 해석이 존재한다고 갈등을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했다가 그것도 듣다 보니까 인정할 만해 라는 생각도 들고 나랑 굉장히 다르지만 약간씩 갈등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에게는 장점도 있어 라는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 내에서 친구의 다름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도 생기고요. 친구들과 갈등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배워왔던 친구들,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했던 친구들은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가정 독서 동아리 활동에서 교육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많고 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해야 조금 더 삶도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거든요. 나랑 다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조화를 이루고 할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더 포용력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게 유별나거나 불편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나랑 그래도 어느 부분은 맞춰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열려있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 내 아이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주는 게 저는 좀 거창한데 가정 독서 동아리의 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독서 동아리 참 좋네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게 사실 교육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가정 독서 동아리 그 취지나 내용은 너무나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막 싸우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만의 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 막 치고받고 하면서 위험하게 싸우지 않는 한 약간의 시간을 주고 좀 조정하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불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는 편인데, 가능하면 조금 조정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잘못이 뭐야 하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주기 시작하면 저한테 해결을 의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하고 계속 갈등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맞춰나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가정독서 동아리 하면 엄마들한테 되게 인기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좋아해 주시고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워킹맘이기 때문에 아이 케어가 안 될 때 다른 엄마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며 해주시기도 하고, 네. 다른 엄마가 저희 아이 데리고 가서 이제 공부를 봐주시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 이제 풀고 있는지 점검도 해주시고, 서로 굉장히 품앗이 하듯이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네. 실제 고등학교 입시 현장에 계시니까 이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시면 우리 애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초등학교랑도 조금 다르고 정말 공부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추어져 있어요. 수행평가 등 그 외의 활동들도 그래서 좀 얘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걸로 인정받는 느낌이 학교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로 인정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공부를 잘 안 하더라도 다 내면에는 내가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말 안 듣는 것 같은 그 자녀도 학교에서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너무 압박을 주시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주면 좋을까?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정말 훌륭했던 학생이 있거든요. 수업도 자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교우 관계도 훌륭하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늘 예의 있게 깍듯이 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깊은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가 3학년이 되던 해에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 입시 결과를 보진 못했지만 전 당연히 그 아이가 훌륭한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직 중에 그 친구의 이제 소식을 이제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자기가 정신병원에 다니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내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좀 심각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걸어봤더니 고3이 되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터져 나왔고 그동안에 이제 시키시는 대로 다 해왔을 텐데 그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제 고민이 더 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들을 좀 해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학창 시절을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염원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제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았고 기대에서 벗어나면 핸드폰을 빼앗기는 등 벌을 받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게 되고 겁도 많아졌죠. 어떻게 버티고 버티다 고3이 됐고 십자가를 짊어진 듯 몸이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투자받은 자원에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물음에 괴로웠어요. 마치 보복을 받을 거라는 망상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연민과 함께.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얘기할 때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부모가 교정해 주는 걸 꿈꿨거든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정말 학창시절에 필요했던 게 뭘까? 아직까지도 결핍된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내키지 않고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마음을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고 생각하는 것, 그게 다 커 보이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살면서 어떤 게 행복이고 그 명문대를 가야지만 성공한 거고
우리가 어린 친구들한테 좀 많은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끝으로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출간하신 그 문해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네, 라는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문해력 책들하고 좀 어떻게 좀 다른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네, 문해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라는 책은요, 아이 스스로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랬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문해력이다. 그래서 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했던 저의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 그러면서 꼭 교사가 아니어도 그냥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고 아이와 즐겁게 독서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엄마들이든 다 하실 수 있게 제가 전반적인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쉽게 다루어 놨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제 블로그에서 자료를 그대로 내려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엄마들하고 이 모임을 시작하지? 아이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첫 모임을 가질까? 하는 정말 구체적인 운영에 세세한 과정까지도 담아두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누구든 이 책을 보시면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계속 상상하시면서 고등학교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늘 고민하시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독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응원해 드릴게요. 진짜 난 궁금한 건데요. 나는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국어 교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우는 뭐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책에 그냥 어떤 식으로 처음 시작부터 할지 또는 학습지 구성 어떻게 할지 그거 샘플도 블로그에 전부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어떤 책들을 참고하면 아이 학습지를 엄마가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책들도 요즘에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을 그대로 가져다가 아이들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작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사실 어렵지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는 괜찮다. 그래서 제 책을 보고도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제 블로그에도 이제 글 남겨주시고 그러거든요. 꼭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아도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사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각 잡고 수업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즐겁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아이의 생각을 꺼내오는 건 사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어떤 생활 맥락이나 생각을 궁금해하고 했을 때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이게 교사라서 할 수 있는 자질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오늘은 문해력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저자이시며 고등학교 공교육 교사 선생님이신 이윤정 선생님을 모시고 문해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는 이렇게 읽습니다 안에는요, 어머니들이 쉽게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